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중증질환협의회에서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오늘 소통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맨 처음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주 대표님 먼저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환자가 빠진 협의체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저희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일 여당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안을 제안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들여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환우들은 지난 7개월간 고통스럽게 의료 공백을 견뎌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운 날이 많고 가족 몰래 혼자 운 밤은 더 많습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정쟁화하는 대신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지하게 해법 모색에 나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과연 정치권과 정가에서 옳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든다면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의견만 구하고 환자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와 의사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저희들은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번 사회적 대화 논의가 첫발부터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정협의체라는 말씀에는 환자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여야 의정 합의체 대신 여야 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저희들은 환자가 빠진 그 어떤 협의체도 구성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저희 한국중증연합회 환우들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구상하고 착수하고 진행해온 과정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2007년 의료법 개정 추진, 2014년 원격의료 허용 추진, 2020년 공공의대 설립 법안 및 한약 급여화 추진 등에 반대하며 여러 차례 집단 행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의료계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정부는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책을 빈틈없이 준비한 뒤 개혁에 착수했어야 합니다. 역대 정부가 개혁을 미루고 문제를 방치한 것 못지않게 현 정부의 치밀하지 못한 개혁 방식 역시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의 큰 방향성만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수가를 대폭 상향하고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책 내용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기왕 의료개혁에 착수한 만큼 정부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철저하게 국민의 약속한 바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복귀 전공의를 조리돌림하는 일부 의료계 인사들을 신속하게 추적해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는 환자를 선택한 의사들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입니다. 공공연한 살인 모의와 무엇이 다를까요? 저희들은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법과 정의를 환자들에게 보여주기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정치권이 개최한 간담회와 청문회에 성실하게 출석하였으나 그때마다 쓰디쓴 실망감을 삼켜야 했습니다. 외람되지만 여야 모두 저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려 하시기보다 그저 저희들의 고통을 무기삼아 정부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려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자진할 수 없는데 그 시간마저 온전하게 자신과 환자를 돌보는 데 쓰지 못하고 의료개혁 경과를 애태우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일부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까지 원점 재검토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정치권 일부가 저희 의견도 묻지 않고 의료계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간담회 청문회를 열어 저희 고통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여야 환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저희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물어주실 차례입니다. 의사들에게만 마이크를 쥐어주시지 말고 저희들에게도 의료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저희들은 의사 면허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환자보다 더 깊숙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환자의 눈에는 보입니다. 저희는 의료개혁의 여러 측면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와 함께 의정, 환의협 협의체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2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김성주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식도암환우회 대표 정승표 대표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요양 안에 있으셔가지고요. 제가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장기화되는 의료 사태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과연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을 수는 있겠습니까? 암 환자의 한 사람으로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불안한 마음으로 노심초사 기다리면서 소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 간의 다툼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피 흘린 상처는 남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관망할 수밖에 없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은 최종적인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 지금의 의료 상황입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환자들조차도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렵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신분으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서슴지 않고 공공의식을 망각하고 사회, 정의적 권력까지 누리려 하는 의료계의 사고방식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의료계의 주장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공약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 정책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여 국가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초고령 사회를 맞은 우리 사회에 향후 안전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제안한 의료 현안 협의체에 우리 환자들도 함께하고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료계 정부, 여야 협의체의 환자의 자리도 함께 준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2일 한국식도암환우회 대표 정승표 대표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다발골수종회장 백민환 대표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야 의정 협의체 환자 단체가 빠져있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의견. 여야 의정 협의체는 의료개혁과 의대 중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환자는 의료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로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들은 의료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입니다. 환자들의 경험과 요구는 정책 결정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자 단체의 참여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정부는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환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것은 또한 정치권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환자단체 참여로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단체 배제의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환자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실제 요구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환자의 권익이 소홀히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환자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환자들의 저항과 불만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의 균형을 맞추고 실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환자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환자단체가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여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환자단체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단체의 신뢰를 얻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환자단체의 참여는 의료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야 의정협의체가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하여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정정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로 했던 분은 백민환 대표님이신데 지금 개인 일정 때문에 오늘 못 오셔서 지금 발언하신 분은 암환자권익협의회 반징수 이사님이십니다. 예,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루게릭 연맹회 회장 김태현 회장님 발표 있으시겠습니다. 의료 대란 해결 방안을 한국 루게릭 연맹 회장 김태현님의 의견을 대독하겠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의료 선진국이 어쩌다가 아프면 안 되고 아프면 죽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행정부의 의료 정책 담당자들은 장단기 의료 개혁을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전공의들이 스스로 지쳐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서 많은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응급 및 초응급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 돌다 죽어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약 80%가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있는데 여야 국회에서는 표를 의식해서 개혁은 뒷전이고 의사 집단 달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의료 시스템을 바꾸면 의료 대란은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응급이나 중증 질환자만 보게 되면 병원이 파산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빅5 병원은 전공의 비율을 60%에서 20%로 낮추고 전문의를 채용해야 합니다. 셋째, 의사의 나라 의사공화국의 시스템을 한의사와 해외에서 의사 면허 가진 한국인들을 교육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하면 필수 의료를 담당하게 하는 복수 면허를 허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생 증원 2,000명은 6년 후에 졸업하고 전공의 4년, 군대 3년 6개월 이후 의료 현장 투입은 14년 후가 됩니다. 그때는 인구 감소로 인하여 의사가 포화 상태가 되는 시점입니다. 의사 수가 필요한 시점은 2025년 초고령화 시대부터 15년 내로 의사 수가 그 이유는 고령 인구가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의료 개혁의 출발은 지방 의료의 활성화였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치명타를 입은 빅4 병원들은 지방의대 병원의 젊은 교수들을 최상의 조건으로 스카우트하여 지방 의료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의료 대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한국형 의료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신 거는 바깥에서 답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깥으로 좀